오늘의 히든카드도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자, 먼저 목표가 도달한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박준현 운용형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서현이화입니다. 이 종목은, 그죠? 자, 1월 23일에 추천해 드렸던 서현이화인데요. 예. 단숨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하루 만에 넘어서는 모습이었거든요. 56%. 네, 그러면서 수익률이 51.55%를 채워갑니다. 일단 이 종목이 어제 그리고 그저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저 PBR 관련주에 대한 수혜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서 또 김진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현이화가 오늘 시간외에서 또 6%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오늘은 살짝 꺾였지만 또 내일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이 종목 우리 김진환 전문가도 한번 좀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으시는 네, 제가 좀 타이밍을 좀 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가 그 주주가치 환원과 관련된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네. 제가 1월 23일 날 한 2주 전에 출연했던 것 같은데 일단 좀 빠르게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올라온 것 같은데 그때 목표 주가가 1차가 19,500원, 2차를 23,500원 잡아드렸었는데 2차까지 다 도달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모멘텀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2차까지 왔는데 근데 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올라온 이유 자체가 시간에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5.9% 지금 상승을 끝났거든요. 내일 또 뜰 것 같은데 현대차, 기아차 관련 주주가치 환원도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현대차가 지금 인도 공장, 인도에 제가 이 종목 추천하면서도 자동차 부품을 살 때는 현대차, 기아차의 성장 주도하는 쪽이 인도하고 제가 북미 쪽에 있기 때문에 인도와 북미 쪽에 법인을 갖고 있는 부품 회사를 살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엔캠도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현대차가 지금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은 인도 쪽에 그 현대차 법인을 지금 인도 시장에 상장시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치가 올해 연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치가 상장하게 되면 250억 달러에서 뭐 300억 달러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가치가. 그럼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네. 33조 원 내지는 40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차가 지금 국내에서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이게 인도 시장에서 상장하면 높게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거겠죠. 현대차가 지금 보통 주기 시가총액이 50조 원밖에 안 돼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상장하게 되면 자금 조달할 수가 있는 거. 그럼 어떠냐? 그러면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현대차의 인도 시장 상장과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 즉 인도 쪽에 부품 회사가 진출한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제가 봤더니 가장 인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은 회사가 하신이고요. 이제 하신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신은 거의 못 올라왔거든요. 이 종목이 한 60% 올라왔대. 네. 이 종목이 그다음에 매출 비중이 많은 회사가 서현이하입니다. 이게 화신하고 서현이하를 아무래도 연말까지 상장이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서현이하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부품 회사 중에서 주가 이렇게 떴지만 가장 쌉니다. PR이 지금 0.6배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ROE 지표가 부품 회사 중에서 가장 높아요. 그 20%입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더 갈 수밖에 없어 주가 많이 떠서. 그래서 사더라도 여전히 서현이가 탑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차까지 올라왔지만은 네. 대신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에 올라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22,000원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일 급등한다 한다 하더라도 21,500원 아래에서 사시면 직전 고점. 올해 예상되는 주당 작년도는 지배주 순이익률 주당 EPS가 5,000원이거든요. 올해도 올해 한 6,000원 정도 좀 되는 거 예상 실적과 따지면 올해 실적 비율 PER 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자동차 부품 업종 중에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탑으로 봐라. 28,000원까지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현대차의 인도법인 상장 수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시 매수 기회 잡아보시고요. 28,000원까지 잡아주셨고 화신까지 또 다른 히든 종목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히든 카드 만나볼 텐데요.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네, 지주회사 종목 중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저 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 모멘텀 가져가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저 PBR 부분 자체가 저는 최소한 2월 달에는 시장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네. 가장 무난하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최근에 은행주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지주사 관련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주사 관련 부분 자체는 여전히 주가가 못 올라간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물적 분할 좀 이슈도 많이 부각이 좀 됐어요. 그다음에 그 자회사에 대한 그 이중 평가라든가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못 올라가서 시장에서 많이 오랫동안 좀 소외를 좀 받았는데 네. 이번 기업 가치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재평가를 좀 어느 정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룹사들이
그런데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주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주가치 주가 관련단위 자체는 결국 뭐 주주가치 환원 차원에서 자사주 매수라든가 배당 확대라든가 실제로 보니까 2016년도 이후에 대기업 대그룹들이 배당금은 계속 좀 증가가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주식 할인율 자체가 좀 축소가 좀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제 PBR 종목들도 억석이 가려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표까지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네. 무조건 저 PBR 종목이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 자체가 요즘 제가 강조한 것 자체가 ROE 지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ROE가 개선되지 않으면 자본의 효율성이라고 하거든요. 개선되지 않으면 PBR이 낮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가요. 그래서 PBR 그래서 종목을 선정을 할 때 PBR이 낮으면서 ROE가 높은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제 가급적 PBR이 낮으면서 ROE가 높은 종목을 차지해야 돼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전개되는 것 자체로 대표적으로 은행주 중에서 하나금융지주가 그런 종목이거든요. 은행주 네.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OCI라든가 그런 또 종목들이 있는데 지주회사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종목을 한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운영형님과 함께 옥석 가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후보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지주사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그동안 또 워낙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어떤 종목 볼까요? 삼성물산, 한화, LG, SK, GS, LS 있는데 그치, 자 이 그렇죠. 가운데 운영형님이 뽑아오신 옥석 같은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예, 하나입니다.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또 비교 분석 한번 해주세요. 예, 일단은 네. 하나는 이익 자체가 꾸준합니다. 3년 동안 보니까 이게 2021년도부터 올해 작년도 추정 시점까지 3년 평균 영업이익이 7천억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적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작년도 경기가 안 좋았지만은 2022년도에 비해서도 이익이 좀 증가됐어요. 예, 자회사들 하나생명이라든가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주요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관련했던 종목들이 견주한 실적을 좀 내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발표가 단기 약간 손실이 났지만 영업이익 단위로 거의 6천억 가까이 났기 때문에 다른 하업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견실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알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최대 쪽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생명도 거의 2조 원대 이상의 이익을 좀 내고 있는 쪽인데 네. 일단 그다음에 그 자회사 주주자산이니까 자회사 보니까 지분 가치로 계산해 봤더니 약 7조 8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가 시가총액이 2조 원밖에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자체는 앞서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 보시면 삼성물산, LG, SK 딱 뭐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자체가 지금 PBR 지표는 제가 오늘 날짜로 계산한 거고요. 그다음에 ROE 지표 자체는 실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3년 평균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는 기업들 실적이 안 좋으면 일시적으로 ROE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ROE 지표가 중요합니다. ROE 지표가 제가 정기예금 성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정기예금을 복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삼성물산은 ROE 지표 자체가 3년 판기 7%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근데 가장 높은 게 보시면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18.8%입니다. 네. 18.8%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GS입니다. GS도 관심이에요. 여기다 이제 배당 수익까지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그룹사별로 시가총액이 좀 나와 있죠. 대신 PBR 지표는 하나가 0.4밖에 안 됩니다. 예. 이게 다른 기업들 삼성물산의 가치가 7% 증가할 때 하나는 자회사 가치 자체가 평균 18.8%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을 골라셔야 됩니다.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쪽은 맨 아래쪽에 있는 두산. 두산은 3년 동안 마이너스 까먹고 있으니까 자산이 증가되지 않아요. 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업종 내에서 제주회사 내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가치가 증가된 회사 하나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매 전략은 네. 뭐 시가로 오늘 조정 받았으니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1차 33,000원, 2차는 36,0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카드 지주사 가운데 PBR은 낮으면서 ROE 높은 기업 한화 전해드렸습니다.